어제처럼 힘없이 밀려 내려가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로 빠른 만회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지금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빅픽처 그려보는 시간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 고공행진을 펼치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또 이 주식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재료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들여다보죠. 요즘 들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다 붙이지만은 인플레와 관련된 우려가 연일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에 대한 해석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혹은 근거 자료가 될 만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전문가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예, 지난번에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미국이 전년 비해서 6.2%나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거는 1990년대 이후로 3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연준의 물론 평균이지만요. 평균 목표치지만 이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가 2% 정도라는 걸 감안해 보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표가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도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인플레이를 뒤집는 게 나의 가장 급한 임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제니 델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는 팬데믹 상황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에처럼 인플레이가 없다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서 한 발짝씩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런 얘기는 제롬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가 예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각 기관에서도 저 인플레이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BOA 쪽에서는 유가가 물론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지만요. 어쨌거나 BOA 쪽에서는 내년도에 국제 유가가 120불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인플레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또 서명을 했던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이 서명이 됐죠. 1조 2천억 달러짜리. 이런 것도 서명이 되면서, 야,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은데, 인플레 우려가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시장에서는 12월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우려는 여전하다라는 시각이신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큰 이변이 없으면은 이제 내년도부터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국내에서는 아마 이달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또 금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주세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6.2%로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에보다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시티은행 쪽도 내년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놨었고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또 가장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가 ING인데 이쪽에서는 내년에 세 번 정도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알리안츠의 이코노미스트죠. 엘 에리언은 지금 연준이 신뢰를 잃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둘러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야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은 그만뒀지만요. 전에 거의 연준에서 넘버 투죠. 뉴욕 연은 총재를 했던 그 윌리엄 더들리 이분이 또 상당히 좀 금리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으셨는데요. 이 연준의 금리 인상하는 게
뭐 2.5% 이상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뭐 많게는 3%대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감들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적으로는 또 연준 자체에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브레이너드 이사가 인터뷰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그러니까 백악관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다라는 내용 속에서 파월이 되느냐 브레이너드가 되느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고 발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예, 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번 주 내에 뭐 브레이너드가 되든 그 파월이 연임을 하든 결정이 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부 도박 사이트에서는 브레이너드가 될 것이다라는 뭐 그런 베팅이 또 더 늘어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롬 파월 의장은 공화당 정권 하에서 이게 그런 분이죠. 그래서 뭐 신뢰할 수 있는 뭐 그런 연준 의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는 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지명한 사람이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서 브레이너드 이사에 대한 뭐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 연준의 큰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뭐 흔들리지 않을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도 뭐 비둘기적인 뭐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의장이고요. 브레이너드 이사도 마찬가지로 제롬 파월 의장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좀 더한 비둘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이 금융 규제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약간 있으니까요. 브레이너드 이사가 됐을 때는 규제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촉각을 곤두세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 백악관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서 지금 예산안 부분이죠. 앞서서 11월 초였습니다.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잠시 반짝 건설 중장비 업체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 법안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과가 과연 될까요? 지금 미국 내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예, 지금 뭐 인플레 압력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얼마 전에 1.2조 달러짜리 인프라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다가 1.75 달러짜리 그 사회복지 법안을 통과를 시킨다라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그런 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요.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쪽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법안이 9월 달부터 계속 끌어온 법안이 되나서 아마 뭐 더 끌었다가는 신뢰도 자체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 쪽에서는 이번 주 내에 표결에 붙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하원 쪽은 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하원은 통과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원으로 보는데요. 자, 이 상원에서는 통과될지가 상당히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3조 5천억 달러였었는데 처음에 이걸 예산안이 많다고 예산안을 깎아라 이렇게 해서 깎게 만든 그 장본인이 조 맨친 의원인데요. 이 조 맨친 의원이 아직까지도 그 예산안을 보더니 야, 이거는 내 눈에는 야바위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야바위로 보인다, 인프라 법안 금액 크다, 깎아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인의 지역구가 그 석탄이 많이 나온 주산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요. 자, 하지만 뭐 이런 이유로 상원에서 사회복지 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후폭풍도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풍 어떤 거요? 뭐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지금 뭐 인기도가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에 그 추진 동력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미국이 그 예산안을 12월 3일까지로밖에 안 밀어놨죠. 그래서 12월 3일까지 한시적인 예산안입니다. 또 부채 한도도 마찬가지로 12월 3일까지만 연장을 해놓은 상태예요. 오늘 아침에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이 미국 정부의 디폴트 마지노선은 12월 15일까지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뭐 통과될 게 안 되고 뭐 추진 동력에 좀 상처를 입고 이렇게 되면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산안이나 부채 한도에 대한 우려감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을 경우에는 뭐 나스닥 기준으로 1200포인트 정도 급락했던 지난 9월에 악몽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뭐 그런 우려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회복지법안 통과 여부는 단순히 하나의 법안 통과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더 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이 이후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은 이 셧다운까지 좀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미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이 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간략하게 좀 봐주세요. 네, 자, 일단 12월의 우려감은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면 정말로 메가톤급일 겁니다. 거의 핵폭탄급 충격이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좀 조기에 봉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금리 인상 우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이 시장에 충격을 주기 싫어서 이 신뢰를 어느 정도 좀 잃어가면서까지 시장을 달래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80도로 인상한다라고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노력으로 당분간은 뭐 시장에 대한 이런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월봉상 11월 달은 이 아래 꼬리를 단 양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벌써 4개월 연속 음선이 발생한 상태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5개월째는 최소한 아래 꼬리를 달 거고 뭐 거기서 양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여기서는 좁은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11월 말 정도 그때쯤 11월 하반기에 시장이 좀 이렇게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일단 뭐 당분간은 박스권을 염두에 두시고 추격 매수, 추격 매도, 자, 이런 것들은 내동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말로 갈수록 투자에 좀 우호적인 그런 시장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